느는 것, 걸음마, 자전거, 글자 쓰기, 피아노, 그리고 행복.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한가요? 많은 연구가 증명한 답은 네, 행복은 노력하면 더 커집니다. 행복을 많이 느끼며 자란 아이는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길가에 핀 꽃을 바라볼 때 마음껏 뛰어놀며 친구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선생님과 눈 맞추며 노래할 때 엄마 아빠가 내 얘기에 웃음을 보일 때 행복을 느낍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알고 성취감을 느끼며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기회를 주는 것. 이 시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배움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찾은 오늘의 행복으로 내일 더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룡상록 어린이집 원장 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들 좀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이름만 이렇게 쭉 보이는데 분주하신 시간이실 텐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민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애기도 있네. 채연이 동생이구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겸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얼굴도 뵙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신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집합으로 진행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굴도 뵙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선생님들이 순차적으로 전화를 한 번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전화가 오거든 반갑게 인사 맞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22학년도를 성실하게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는 상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디선가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잠시만요. 소리가 울리시진 않나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네, 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조금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애기들 다 나왔네. 안녕. 네, 혹시라도 이제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미리 사전에 보내드린 입소 서류 뒤편에 보면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Q&A가 있습니다. 거기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어린이집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몇 쪽을 한번 보세요 하고 안내를 드릴 거라서요. 우편물 보내드린 운영 안내 책자 있죠? 요거 함께 보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안내를 드릴 거예요. 먼저 저희 어린이집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계룡시 국공립 1호라서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에서 2008년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이 뭘까 하시는데요. 사실 계룡시와 나라에서 지었지만 직접적으로 그 유아교육이나 어린이집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전문가에게 맡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원장을 한 지 한 8년 정도 됐고요. 원래 초기에 2008년부터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록에 아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권양대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점이 제일 좋냐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교육적인 지원이 되겠지요.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타 학과들, 뭐 특수학과라든지 치의생학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같이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어린이집으로 저희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삶의 교육을 실천하고 열린 어린이집을 지향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놀이 과정은 아이를 중심으로, 놀이 중심으로, 자연 중심으로 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책자 2, 3쪽을 확인하시면 보육 운영 방향이라든지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놀이 과정을 꾸려나가는지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재원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잠깐 꼼꼼히 저희 어린이집에서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어린이집을 와보셨으면 보셨을 텐데요. 저희 어린이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사면 번영로 430이라는 위치한 저희 상록은요, 본래 초등학교 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도곡리인데, 도곡리의 어르신들이 전쟁통에 공부할 곳이 없어서 335 어르신들이 돈을 모아서 초등학교를 지었던 그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저희 계룡 시장님도 여기 동문이세요. 그만큼 좋은 자리에서 많은 아이들이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상록이 금암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금암동에서 한 12년 정도 지내고 20년 9월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 설계서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을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조금씩 쌓아 나가야 되는 세월의 흔적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조금씩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는 자연 속에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일 자부하고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사실 제가 저희가 해마다 원장님들이 역량 강화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을 갔는데 교실에서 바로 놀이터를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일본 유아교육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고 보여지는 모습이긴 한데 저희 상록도 이왕에 짓는 거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설계를 좀 변경을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교실 문이거든요. 다 교실에서 나올 수 있는 문인데 아이들이 안에서도 놀고 바깥에서도 이렇게 소풍놀이도 할 수 있고 교사가 시야가 다 트여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트랙이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탄다던가 또 아이들이 킥보드를 탄다던가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래놀이도 자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나오면 또 텃밭도 조금 조그맣게 되어 있고 아이들이 자연과 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정말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 상록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굳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나가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내에서는 저희 이제 식당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데 칸막이가 다 되어 있고요. 이곳은 현관에서 들어와서 왼쪽 편에 위치한 공간입니다. 오전, 오후 간식,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이용을 하는데요. 만 1, 2세, 그러니까 세솔, 다솔, 예솔, 해솔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교실에서 국간식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상반기에는.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서 아이들이 식당에서 이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요. 사실 식당이 이렇게 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급식 지도를 받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접 경험을 좀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 급식실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경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모든 것을 해내지는 못해요. 근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라도 배워가고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는 원장실, 제가 지금 현재 위치한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양호 베드도 있고 어머님, 아버님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기서 상담
체험을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코로나19가 얼른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놀이실이에요. 저희가 그 실내 공간이 두 곳이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고요. 이곳은 이제 아이들이 대근육 활동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할 때도 사용되고 저희가 뭐 인형극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빔을 이용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던가 할 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정말 넓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편안하게 거리낌 없이 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외부로 나와서 놀이터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바깥에 나가면 모래놀이터 보기 쉽지 않은데 사실 저희가 관리는 어렵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정말 천혜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예, 이렇게 모래놀이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놀이터에 이제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 미끄럼틀이나 이런 가벼운 것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나무로 이루어진 놀이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계를 해서 만들어진 놀이터라서 아이들의 발달이라든지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 그리고 이제 좀 질리지 않아야 되는 환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조로우면서도 많은 놀이를 아이들이 구성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특히 지금 오늘 같이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윤성이가 며칠 전에 여기에 무릎 높이만큼, 깊이만큼 예, 땅굴을 파가지고 했던 모래놀이를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처럼 아이들이 정말 모래놀이를 너무 좋아하는 환경이라서 제가 해놓고도 정말 너무 만족스러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아이들 하원하는 길에도 집에도 안 가고 여기서 놀겠다고 항상 이제 여름에는 또 밤이 길잖아요. 그래서 늦은 밤까지 아이들이 놀고 가기도 하고 제가 막 쫓아내기도 해요. 부모님들이 저만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예, 불 끌 거야 어린이집 문 닫는 시간이 하면서 제가 내보낼 정도로 아이들이 이 공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그만큼 아이들 중심의 상록 어린이집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원에 와서 이 많은 환경들을 즐기면서 좀 꾸준히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책자 5쪽을 보시면요. 저희 실내 평면도를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현재 기준하고도 좀 달라요. 재원생 부모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맨 끝에 교실이 활동실로 바뀌었어요. 원래 우솔반 교실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연령 배치가 조금 달라지면서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특별활동이라든지 좀 특색활동이라든지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을 마련을 했고요. 놀이실 2에서 원래 특별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공간이 이제 막혀진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 놀이에 방해가 되는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활동실을 두었다는 점을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문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쭉 1세반부터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아이 반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총 80명 정원에 올해는 교직원이 25명. 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 노인 일자리 뭐 이렇게 다 하면 한 3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집중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머님들이 이제 그 책자를 보셨으니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요. 저의 보물이자 제 상록을 가장 좋은 언니라고 소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 제가 오전에는 조금 이뻤는데 이렇게 애기들이랑 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머리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예, 저를 시작으로 해서 만 1세 새솔반 강은혜 선생님은 올해 주임 선생님이시고요. 새솔반을 맡아주셨어요. 만 1세고요. 만 1세 다솔반 박진솔 선생님, 만 2세 예솔반 김혜경 선생님, 만 2세 예솔반 권기은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짝꿍이세요. 그리고 만 2세 해솔반 박용선 선생님, 만 2세 해솔반 김서희 선생님 여기도 짝꿍이세요. 그리고 만 3세 빗솔반 최주원 선생님, 만 4세 한솔반 김혜린 선생님, 만 5세 오솔반 한혜진 선생님이십니다. 너무 많아서 사진을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교직원들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너무 많아서 일단 선생님들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 예쁘죠? 네. 선생님 만나시면 함께 좋은 인사도 나눠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22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어린이집 일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운영 안내 책자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서부터 연령별로 하루 일과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생활하면서 아이들하고 약간의 조율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계획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등원은 최대한 9시 30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놀이 시간이 9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데 늦게 오는 버릇이 생기면 이 아이는 노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 어린이집 가기 싫다는 소리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 시간을 충분히 지낼 수 있도록 아침에 9시 30분까지 등원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과는 반별로 상이하지만 제가 이렇게 평균적인 시간으로 조금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아침에 저희가 7시 30분부터 저녁에 7시 30분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조금 시간이 다르겠지만 8시 반부터 거의 대부분 등원을 시작을 하고요. 오전 간식 시간은 10시 15분부터 30분까지 그리고 실외놀이, 대근육 놀이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점심 식사 시간이 있고요. 낮잠 또는 놀이를 진행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낮잠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뭐 요즘에는 아이들이 성장 발육이 좀 빨라서 그럴까요? 조금 낮잠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기호에 따라서 그 반의 운영이 조금씩은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은 저희가 12시 30분부터 진행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해서 4일 동안 한 과목씩 진행이 되고요. 과목에 따라서 뭐 20분에서 30분간 한 과목씩 진행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이제 오후 간식 지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 하원을 하도록 합니다. 4시 30분부터는 연장반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 보육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 아이가 4시 30분부터는 영아 따로, 유아 따로 이렇게 통합 보육이 진행이 된다는 점. 지금은 영아가 많지 않아서 같이 진행을 하긴 하는데 아마 22년도에는 영아가 조금 연장반에 남는 친구들이 있어서 별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어린이집이 주간보육계획안, 월간계획안, 가정통신문 이런 것이 없는 어린이집으로 좀 유명해요. 그 개정이 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 흥미 중심의 놀이를 기초로 하고 있어서 교사가 계획한 놀이를 실행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해서 그 다음 활동을 확장해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 구조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 안내 책자 16, 17페이지를 보시면 네, 거기에 영아하고 유아의 각각 놀이 이야기라는 제목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런 표가 보이실 텐데요. 놀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나면 예전에는 저희가 아이 놀이를 하기 전에 계획표를 짜서 보내드리면 어머님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으시기도 하고 아이랑 이야기 나누시기도 하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놀이를 다 하고 나면 이런 표를 키즈노트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거예요. 저희 종이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선생님은 이런 계획을 했는데 아이들은 이런 놀이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놀이를 보고 다음 달에는 이런 놀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아니 왜 우리 아이는 노는 사진이 없어요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 개개인별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사진이 아니라 선생님 계획은 이러했는데 아이들 놀이는 이러했습니다라고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의 저희가 사진을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놀이가 너무 활발히 이루어져서 선생님이 같이 노느라고 사진을 못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없어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못 놀까 혹은 우리 아이가 관심 밖에 있을까 이런 걱정은 접어두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하고 나서의 이제 그런 모습들 플러스 저희가 행사나 현장학습, 뭐 전달사항 이런 것들도 다 키즈노트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린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제 행사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운영 안내 책자 9에서 10쪽을 보시면
저희가 1년을 계획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준비해놓고도 제대로 실행을 못한 경우도 좀 많긴 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이제 1, 2년 이렇게 보냈으니까 22년에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실 올해는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계절의 변화나 특별한 날에 맞춰 행사를 직접 교직원이 기획을 하고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행사를 했던 것을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행사를 아이들의 놀이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학식을 시작으로 해서 5월에는 그 어린이날 대신에 저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가족의 달, 뭐 도투락책보 이렇게 해서 책을 나눔을 한다던가 부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구연을 해주신다던가 이런 행사도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밖을 많이 못 나가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미니 체육대회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을 하기도 한다라는 점 보여드리고 또 여름에는 단오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무더운 여름에는 저희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전거 트랙이 있는 하늘마당 있죠. 하늘마당에 이렇게 넓은 정말 수영장을 준비를 해서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영장을 준비를 할 때 한 4, 5시간 정도 걸리고요. 밤 새도록 물을 받아야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큰 공간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딱 이 순간에 코로나가 터져서 정말 아쉽게 1시간 남짓만 잠깐 놀고 예,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그런 마음 아픈 상처가 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검정색 옷을 입은 요 성인들이 보일 거예요. 이분들은 저희 건양대학교 아동교육학과 학생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는 어른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놀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아이들 옷 갈아입는 것도 도움을 필요로 하고 뭐 안전요원으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 위에도 보면 지금 막 올라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움, 인적 자원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저희가 가장 큰 행사인 가실장터라는 게 열리는데요. 원래 저희 가실장터의 모습은 이러해요. 예, 그래서 지역의 어른들, 뭐 졸업생, 가족 전부가 와서 장터를 열고 요리 경연대회를 열고 이렇게 놀이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작년에는 그런 것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던 그런 아쉬운 날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또 어떤 모습으로 가실장터가 꾸며질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기획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해와 다르게 원래는 기존에 저희가 조금 정말 우리나라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외부를 나가질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할로윈 축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저희 상록 아이들만을 위해서 여기 감성체험장이 저희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 체험장에 그 커다란 침대를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거인의 침대라는 뮤지컬, 참여형 뮤지컬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추석 맞이해서 저희들만의 또 전통놀이를 이끌어가는 시간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얘들아 우리 상록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시지 집으로 오시지요 산타 할아버지가요. 여기에는 원장 산타만 있지요. 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많은 산타 행사들이 열리긴 하는데 저희는 원장 산타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작은 설이라고 하는 동지에 맞춘 그런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올해는 또 메리상록이라고 해서 저희들만의 또 겨울 축제를 네,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준비는 따로 하셔도 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특성화가 2가지가 있어요. 올해부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셔서 교구를 받아가는 특성화가 있고요. 아이들이 연령별로 발달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계획한 특색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지워지냐면 만 1세, 2세 같은 경우에는 아트빌이라고 해서 미술 재료하고 그 다음에 네가맥스라고 해서 소근육 발달을 돕는 블럭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이렇게 비용 청구를 해서 개인별 재료가 제공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만 3세에서 만 5세는 똑같이 아트빌이라는 미술 재료랑 퍼넷메스라고 해서 그 수리 개념을 놀이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말씀드릴 것이 같은 교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학습적으로 어떤 유치원처럼 뭔가 교육을 위해서 막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원은 아니고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4, 5세는 상록이 지어진 지 14년 만에 최초로 한글 교육을 합니다. 네. 한글 교육을 하는데 이것 또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 한글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보셨던 학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수하게 정말 놀이로 아이들이 한글을 익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관한 비용은 저희가 지금 충남에서는 수납한도액이라는 게 나왔는데 계룡이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줄어들어서 조금 뭔가 특별활동이 과목을 제가 4과목을 정해놨는데 그게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잘하면 어떻게 운영비로 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어머님, 아버님께 보내드린 서류 중에서 잠시만요. 요런 서류, 입소 서류 보내드렸잖아요. 여기 안에 특별활동이랑 기타 필요 경비 안내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수납 한도액이 달라져서 좀 변화되는 거는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특색활동 말씀을 드리면요. 만 1세는 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뻥튀기, 국수,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진짜 홈스쿨링으로 많이 하는 것들,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놀이를 준비를 했고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 만 2세는 창의 미술이라고 해서 조금 만 2세 정도 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성취감을 굉장히 얻고 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색종이 이렇게 구겨가지고 엄마 선물이야. 많이 그러지 우리 애기들? 색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선물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참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미 플레이라는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쁘고 멋지게 많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만 3세는 글자놀이, 가나다 플레이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글자를 놀이로 하는 정말 뭐 글씨를 쓰고 글을 배우고 이거는 아이들만의 개개인별로 다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얻어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글자를 통으로 외워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아이들 막, 나 진짜 한글 공부하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니라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놀이를 준비를 했고요. 만 4세는 이제 막, 나만의 놀이가 막 이렇게 구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하루 종일 블럭놀이만 하고 왔다 그러고 하루 종일 색칠만 하고 왔다 그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서 우리 아이가 심심한 거 아닐까요? 잘 못 노는 거 아닐까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시기예요. 그 아이들은 블럭놀이 안에서도 탑이 얼만큼 쌓아지는지 색깔 구분, 뭐 색을 분류하는 것, 그 다음에 높이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정말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나에서부터 더 넓은 의미로 자연까지 펼칠 수 있도록 자연 텃밭 활동 흑자란 플레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 5세는 요즘 ESG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저희는 작년부터 조금씩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ESG라는 말을 사용을 안 했었지만 올해 처음 쓰긴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관심 갖고 배워야 되는 것들 많이 이슈화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큰 연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관심 갖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으쓱으쓱 플레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활동 소개해 드릴게요. 총 4개의 활동을 준비를 했고요. 월요일에는 음악 뮤직 아트, 화요일에는 놀이체육, 수요일에는 요술책상, 목요일에는 영어 잉글리시도 이렇게 총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잉글리시도는 몸으로 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요한 포인트는 교재는 가지고 가요. 근데 교재를 원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셔야 돼요. 그냥 포장된 그대로를 가지고 갈 거예요. 아이들은 4주 동안 이제 만나는 목요일마다 4번 만나게 되거든요. 4번 만날 때마다 영어 선생님하고 영어로 재밌게 놀고만 갈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아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되고요. 그 시기에 우리 아이가 영어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 책을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두셨다가 조금 연령이 더 채워지면 그때 또 아이한테 보여주셔도 충분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음악은 사실 기존에 뭐 코앤코라든지 여러 음악이 있지만 이 뮤직아트라는 거는 여기 가운데 보이는 요 선생님이 연구 개발을 해서 만드셔서 한 10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요도 굉장히 많이 만드시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저희하고 한 8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요 근래에 몇 년은 저희가 이제 음악을 빼고 진행을 했었어요. 특별활동을. 그러다 다시 이제 함께 하자고 지금 제가 러브콜을 보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돌고래 선생님. 목소리가요, 정말 확성기를 낀 것처럼 목소리가 얼마나, 정말 큰지, 그리고 그 텐션이 아이들이랑, 여자 선생님한테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텐션?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22년도에도 함께 하기로, 네, 제가 했고요. 지금 M&I 체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한 8년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채로운 그런 교구들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정말 즐겁게 놀아주시고, 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요술 책상도 소개해 드릴게요. 요술 책상 무슨 뜻일까요? 요리 활동, 미술 활동, 그 다음에 책을 통한 활동, 상상놀이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퍼포먼스와 오감이 가미된 놀이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요일마다 만나시게 될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한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당장 시작하고 싶다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재밌는 수업인데요. 이 4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을 때는 부모님들께 한 달에 55,000원 정도가 듭니다 하고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납한도액이 바뀌면서 저희가 원해서 운영비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별도 지원이 없으면 과목이 축소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점. 제 생각으로는 이 4과목을 꼭 다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 현장학습도 제대로 못 나가고 많은 걸 해주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진짜 굉장히 빨리 특별활동을 계속 구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내 드린 거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이에요. 사실 근데 한 2년간 열린 어린이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문을 닫고 생활을 해서 어머님들을 자꾸 못 오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 부모님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그리고 또 잘 소통해서 어린이집이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그 서류에 보시면 열린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교육 듣고 싶으신 거라든지 부모 참여하고 싶으신 거 꼭 기록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들 성장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먹거리 중요하잖아요. 아빠가 보이지, 윤진아? 네,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식단표를 받고요. 그걸 또 저희에 맞춰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감수 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날씨 변화나 어떤 식재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님들께 어떤 사유에서 어떤 것으로 변경됐습니다라고 안내를 다 드리는 상황이고요. 항상 아이들 제공하는 급식을 퀴즈노트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풀무원하고 한살림, 그 다음에 뭐 로컬푸드 정도의 이렇게 식자재 공급을 받았었는데, 사실 한살림이 저희가 이쪽으로 오면서 배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은 풀무원하고 제가 직접 농협의 로컬푸드나 이런 곳에 가서 장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이 규모면 조리사님이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두 분이 계시고 또 조리 보조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진짜 정성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했고 그렇게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옆에 사진은 뭐냐면 저희가 그 자체 부모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식자재 창고도 보시고 주방의 위생 상태도 봐주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사진도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매년 이루어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가 조금 안전관리가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조금 맞벌이 부부로서 좀 힘들기도 해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철두철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맞벌이가 한 94%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하나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단시킬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함께 도와주시고 서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도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미세먼지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은데 오늘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미세먼지 대응 지침은 사실 정부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키면 너무 이렇게 약간 봐주기식, 예, 너무 수치가 높게 되어 있고, 또 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뭐 미세미세라든지 이런 어플을 사용하면 너무 낮아서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딴에는 중간치, 미세먼지 70 이하, 초미세 30 이하일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어요. 저희가 2월부터 지금 차량 선생님이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을 하는 3월 달,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한 시점의 2월 달은 저희 정교사 선생님이 같이 차량 탑승을 하셔서 도움을 주실 건데, 4월부터는 차량 선생님만 탑승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들도 사실 뭐 보육교사를 하셨던 분이라든지 보육의 업무를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차량안전도우미로 일을 해보셨던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차량 교사를 뽑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고요. 다만 그렇지만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운영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어린이집의 현관이 항상 잠겨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가면 바로 이렇게 차도이기 때문에 항상 잠겨 있고요. 부모님들이 오시면 현관의 오른편에 호출기가 있고 호출 누르고 교실 번호를 누르시면 교실에서 문을 열어드리는데 사실 아이들 데리고 뭐 놀이터를 간다든지 뭐 식당을 간다든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잘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원장실이나 교사실로 연결해 주시거나 거기도 안 된다. 그러면 초인종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체통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초인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눌러주시면 최대한 빨리 저희가 문 열어드리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가 청소 인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저희 직원이 아니라 파견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들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문을 잘못 열어줬다가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은 문을 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밖에서 계속 호출을 하는데 교실에는 사람이 없고
근데 이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도 문을 안 열어준다. 그래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사실 이 공간에 와서 적응한 지 1년 남짓이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런 불편함 없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다리시는데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오해는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저희가 가정과의 소통을 위해서 키즈노트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2월 말에 새로이 초대도 해드릴 거고요. 재원생 친구들은 반 변경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관에 저희가 이렇게 책을 놓아놓는 곳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는 육아서예요. 제가 꾸준히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핫 이슈로 되고 있는 오은영 박사님이나 또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학자들에 관련된 거, 뭐 유명한 육아서적 이런 것들 많이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빌려 가셔서 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 신발장 위에 그 대여 목록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빌려 가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공지 다 키즈노트 해드리지만 오셔서 보실 수 있는 것들도 여기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는 어머님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막 속사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투약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에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은 보내주셨는데 투약을 해서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약을 아이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약을 해서 요청도 저희가 별도로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해드렸더니 약을 꾸준히 갖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약이 그냥 아이가 뭐 어떤 음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선생님은 확인을 해야 되고 매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안 먹는 약인데 애가 그냥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또 확인을 하는 일도 있고 막 이래서 부모님들이 챙겨서 꼭 먹어야 되는 약이라면 미리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간식 먹이고 등원지도 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는 시간이 해봐야 10시 반 막 이렇거든요. 그럼 냉장약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약을 해서는 저희가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이 챙겨서 꼭 보내주시고 약을 보내실 때에는 이제 잘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서 1회분으로 딱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학습이나 뭐 실외로 나가는 일들이 있을 때는 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응급한 약이 아니면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가서 아이들 안전 챙겨야 되는데 약 먹이다가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앗하는 순간에 아이들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뒤로 밀어서 투약을 집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지금 아이들 등원 불가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사소견서 받아서 오시면 아이 등원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차량 운행 관련해서요. 5분 전에 나와서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안내드린 차량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차가 출발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로 안내를 드렸다. 그러면 8시 55분 정도에 나오셔서 미리 도착하는 차가 아이 태우고 9시에 떠나야 그 다음 시간이 또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리 나오셔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량 관련해서는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 안내 책자 뒤편에 보시면 저희가 차량마다 핸드폰이 있어요. 공용 핸드폰이 있는데 여기 39페이지. 39페이지에 보시면 기린버스, 코끼리버스, 어린이집 연락처 이렇게 해서 남겨 있고요. 재원생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실 거고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6157로 끝나는 번호가 제 원장 핸드폰 번호예요. 그래서 뭐 급한 일, 연결이 정말 어떻게도 안 돼요. 뭐 이 폰도 안 되고 저 폰도 안 되고 뭐 이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여나 저희가 이제 키즈노트를 선생님들이 6시 이후에는 확인이 안 돼요. 제가 아예 꺼놨거든요. 근데 급한 일이 생겼다. 알림장을 올렸는데 답이 없다. 그러는데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 언제고 밤 12시고 1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다 답해드리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시고요. 저 카톡 친구도 추가해 주셔서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차량은 승하차 장소는 변동은 안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원래 주어진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내리거나 타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차량 이용 신청서 받아서 추첨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추첨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다행히게도 네, 고루 분배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차량 이용은 횟수에 상관없이 월 이용 금액을 청구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즈노트는 매일 써드리진 않아요. 적응 기간에는 매일 써드리긴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래요. 알림장 하나 쓰는 것보다 아이랑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아이 눈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치면서 더 재밌게 놀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 점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림장이나 앨범으로 전달을 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보육하는 도중에 바로바로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님은 한 명이지만 아이들을 선생님은 뭐 15명을 보고 그러면 15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가 먼저기 때문에 알림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인데 급하다. 그럼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시 이후에는 키즈노트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보육 출결 자동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원숭이 태그를 드릴 거예요. 재현생 아동은 쓰던 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신입 아동들은 새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추가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추가 구입은 재현생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원래는 11,000원이에요, 하나에. 근데 저희가 이제 부담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원해서 처음에 최초에 입소할 때는 5,000원만 내시고 구입하실 수 있게 저희가 운영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혹시 추가로 파손되거나 해서 그럼 강아지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 강아지 키우시면 그거를 그렇게 씹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11일 이상이 자동으로 출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거나 뭐 코로나가 어린이집에선 괜찮다고 하지만 조금 아이를 보육해야겠다 해서 인정결석을 받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네, 출결로. 그때는 이제 저희가 드리는 서류를 작성을 해주시면, 예, 그렇게 인정이 되고, 보육일수가 11일 이상이 되면 제가 이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들 통해서 카드 보내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리 결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장 결제 원하시면 부모님이 오셔서 카드 주시면 결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처음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보육료 자격 확인,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해주셔야 돼요. 3월 1일자로 꼭 해주셔야 되고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아니면은 정부24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필요 경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거친 다음에 2월 말이나 늦으면 3월 초에 안내를 드릴 거예요. 특별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적응 기간이 저희가 3월 2일부터 지금 3월 11일 2주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3주차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특별활동이 원래 4주 수업인데 2주밖에 진행을 안 하면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안내 드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드릴 거고요. 수납은 매월 초 5일까지 항목에 따라서 월납을 하는 것도 있고 분기납, 연납으로 다 다릅니다. 이것도 안내 드릴게요. 수납하실 때는 어린이집 계좌로 항목과 아동명을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엄마 이름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솔반 임소율인데 한솔반 임까지만 하신다거나 이러면 확인이 안 돼요. 제가 80명을 다 통장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고 아이 이름으로 뭐 특별활동비원, 특별, 한솔, 소율 이런 식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형제자매 있으시면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끼리 모아서 이렇게 입금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공지사항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방학기간 안내 드릴게요. 저희가 어린이집은 사실 방학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정학습 기간을 갖기는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저희가 기타 종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기타 종사자의 휴가 기간, 그래서 뭐 차량 운행을 안 한다거나, 조리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미리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그 기간쯤
협조가 가능하시면 가정보육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이 안 되시면 긴급보육 관련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안내를 드릴 거긴 한데, 이제 스케줄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같이 넣었고요. 기간은, 여름은 7월 25일부터 29일이고요. 겨울은 12월 26일부터 28일, 그 다음에 신학기 준비 기간은 2월 22일에서 28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휴가는 선생님들이 이제 휴가를 신청한 때, 아무 때나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연차 휴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낯선 선생님 만나서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웬만해서는 저희가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대체 선생님 거의 정해져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만나는 선생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올해부터 저희가 상시 대체교사라고 해서 저희 원에 대체교사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선생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물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월 초에 만약에 12월에 선생님이 휴가를 간다 그러면 11월 말에 또 혹은 12월 초에 공지사항으로 어떤 선생님이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고 어떤 선생님이 대체교사로 들어갑니다 하고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혹시 4시 반 이후에 연장 보육 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원에다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드린 입소 서류 있지요? 거기에 적혀 있는 거 적으시면 되고요. 나는 연장 보육까지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쩌다 한번 연장 보육을 쓸 것 같아요. 내가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요 하실 때는 전화를 주시면 연장 보육 인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전화를 주시고요. 자주 많이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연장보육 자격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기본보육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간헐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시고 연장보육 자격이라는 걸 받아야 되니까 요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고요. 연장반은 5시 30분부터 신청 원화에 한해서 별도 비용을 청구를 하고 연장 간식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오래 머물다 보니까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참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요.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확인서 안 내나요 하실 텐데요. 저희는 전산으로 모두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전산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만 서면 제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생일, 해마다 제가 한 10월 정도 되면 맨날, 어떤 컨셉으로 이번엔 남겨주지? 막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저희는 그 아이의 생일마다 생일 파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이 생일에 생일 케이크 그 반 친구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케이크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며칠 전에 이 날짜에 할 건데 가능하신지 케이크 보내주실 수 있나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상을 차리는 거는 상차림은 예쁘게 우리 아이들 돌상 차리듯이 제가 예쁘게 꾸며서 또 그만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물 미리 보내는 날 안내 드렸어요. 2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우리 아이들 이름 적어서 준비물 준비해서 보내주시고요. 아까 하늘마당 보셨죠? 거기에서 아이들이 신발장 왔다가 거기 가려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원에 아예 두 곳에 사용하는 운동화 저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름 꼭 기입해 주세요. 그다음에 식품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 병원에서 진단한 경우에 대체식을 제공하는데요. 진단서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간혹 가다가 편식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 잘 못 먹을까 봐 대체식 제공해 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잘 먹는 걸 배우는 것도 어린이집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아이에게 좀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알레르기에 관련된 부분은 꼭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는 집합으로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연령별로 소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직접 선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즈노트 공지사항 통해서 추천받고 선출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좀 늦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4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보내는 게 조금 너무 타이트하다,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늦어도 16일까지 원으로 회신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아이들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부터 14일부터 전화를 드릴 거기 때문에 보내주신 서류를 보고 아이를 좀 파악을 해서 연락을 드릴 텐데, 그게 조금 아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3월에 만날 때만큼은 아이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고 만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미리 서류 원으로 회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편으로 보내시기 어려우시다, 나 직장 생활에서 어린이집 열려 있을 때 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원 앞에 우체통이 있으니까 거기다 꽂아두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잘 두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7시 반까지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오셔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정말 죄송해요. 코로나 때문에 본원 방문 어렵습니다. 원에 오셔도 현관에서만 맞이하고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적응 기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애기들 보내시는 경우에. 저희가 적응 기간은 이제 중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11일로 보고 있는데요. 현관에서 방역 패스 하신 다음에 교실 앞까지만 데려다 주시고 실외, 뭐 주차장에 차라든지 그런 곳에서 조금 기다리시다가 혹시나 아이가 많이 울거나 힘들어하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럼 다시 원에 현관에 오셔서 이제 아이 맞이해서 다시 달래주시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는 현관에서만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는 저도 마음이 미어지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엄마랑 막 생리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그래도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예방접종들도 하셨고 하니까 건강에 주의하셔서 그 시기에 오셔가지고 선생님이랑 잠깐 눈인사도 하시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응기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저희 원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돌아가면 교실 쪽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노는 거 몰래 본다고 이렇게 돌아서 오셔가지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굉장히 선명히 잘 보여요. 유리창 자체가. 근데 밖에서는 아니 어른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가지고 적응을 잘 못해요. 예, 막 엄마 찾고 막 울고, 엄마 잃어버리고 잘 놀고 있었는데 엄마 보는 순간 막 그때부터 흐름이 깨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시겠지만 저희도 같은 마음이니까 조금만 믿어주시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언제든지 제가 전화 드리고 할 테니까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응 기간에는 뭐 직접 보실 수도 없고,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선생님들이 적응 기간 동안만이라도 매일 알림장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적응 기간은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냐 궁금하실 텐데 사실 아이들 적응도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적응을 잘하는 친구들도 사실 너무 무리하면 그 다음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3일 정도는 11시 정도에 하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 2일 정도는 점심까지 먹고 하원하고, 그 다음 5일째 되는 때는 낮잠 한번 시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아이들이 달라질 거고요.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일상을 그대로 다 보육을 다 마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신규 아이들을 보고 같이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재원생도. 그럴 때는 저희가 전화 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웬만큼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막 끊임없이 제가 1시간 동안 자자자자자 해서 잘 기억에 남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을 녹화를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녹화가 잘 됐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돼 있으면 작년처럼 유튜브에다가 올린다거나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한 번 더 열심히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시간 되시고 할 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방적인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Q&A에다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안에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그러시면 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를 못 받더라도 메모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이제 시간 맞춰서 전화 드릴 거고요. 또 제 카톡으로 남겨주셔도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 오리엔테이션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더 예쁘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조금 꾀재재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애기들 같이 볼 수 있어서 우리 윤진이도 보고 소율이도 보고 예, 제가 화면이 지금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민인가요? 네, 애기가 보이는데 하민이 아닌가요? 그러네요. 세솔반이니까 누난가 보다. 우리 채은이도 있고 애기들도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 애기들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상록 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나아가는 상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채연이 안녕.